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화이팅!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미치광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소굴에서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짓을 저지른 지 꼭 1년 만에 그 죄에 대한 처벌이 오늘 내려집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시간으로는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1년 전 이 자를 심판했습니다. 애당초 결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었던 자, 실력으로나 인품으로나 살아온 과정이나 가족 관계로나 그런 자를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평가받지만 인간이 완전할 수 없듯이 완벽한 제도 또한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프랑스 사상가 조제프 메스트르는 모든 나라는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민주주의에서 국민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땐 그랬을까요? 갑자기 부끄러워집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깨어있자고 다짐합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저는 미역국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게 아마 미역국일 텐데 그 미역국 중에서도 최고로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자미 미역국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가자미 미역국이 왜 좋냐? 가자미가 일단 좀 비리질 않잖아요. 그 맛을 그대로 살리면서 미역국을 이렇게 하는데 또 지금이 제일 맛있을 때입니다. 가자미가 지금 철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가자미를 잡아가지고 손질을 해서 뼈 다 발라가지고 순살로만 보내드리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넣고 끓여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한테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걸 다 끓이신 다음에 집에 들기름 같은 게 있으면 한 숟갈 넣어서 드시면 훨씬 풍미가 좋아지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저거리몰에서 준비한 이 생가자미 미역국에 미역이 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역은 다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역을 다 넣으면 물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세트에 2인분인데 양이 푸짐해요. 서너 명이 드셔도 될 정도로 풍성한데 그거를 또 1+1으로 2번 드시라고 25,900원에 무료 배송한다고 하니까 이 미역국 정말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방해 혐의 관련 등 해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윤석열이 재판받아야 될 게 정말 많지만 이제 구형도 사형도 나오고 또 재판받을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로 선고가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백대현 부장판사가 과연 어떤 형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방송을 생중계로 한다고 하니까요.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선고가 나오는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바로 보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 하실 네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말이네. 말 하나 장만해 봤어요. 야, 저는 말 브로치는 처음 봤어요. 예, 저도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있어서 하나 장만했습니다. 붉은색으로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이게 붉은색이래요. 요 다리 있는 부분이 레드가 살짝 있거든요. 이걸 레드 붉은색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면 꼬랑지도 레드입니다. 네, 살짝. 무늬만 레드. 붉은색이 좀 있군요. 네. 좋아요. 적토마 이렇게 옛날 올브라이트 예. 예, 미국 국무장관이 그렇게 브로치로 정치를 많이 했는데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또 일부러 네. 적토마 브로치를 달아주신 김유정 의원님 멋져 보여요. 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탄탄TV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인사하세요. 왜? 뭐 어떤 인사를 하려고? 방금 평소에 안 하시는 것 같다가 사실 그럼 요건 좀 그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고 올 걸 그랬네요. 여기다가 검은 모양인데 탄탄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해가 바뀌고 그러면 좀 새로 장만하고 그런 걸 좀 보여야지.
근데 넥타이가 붉은색이니까 예, 넘어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그러시는 거죠? 저 오늘 기분이 좋아요. 상당히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하필이면 딱 1년이 됐어요. 네. 정말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참 애를 태우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충돌이었어요. 아 그렇죠. 예. 윤석열 그자가 무슨 짓을 지금 보면은 막 야, 총 뒀다 뭐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저희들이 많이 나왔던 단어가 하나면 내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벌어지는 총격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일부 집단들이 이걸 내전이라고 얘기하고 뭐 지역 도시 같은데 방어하고 이렇게 이런 난리가 나게 되면 진짜 그들이 행한 행동들 자체가 만약에 그때 팍 촉발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이됐건 우리 국민들이 이걸 다 막아냈다라는 생각에서 대단히 뛰어난 국민이다. 예. 우리 국민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방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은 백운기 아바타. 아, 그렇습니까? 예.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제가 한참 부족하죠. 예. 정구승 변호사님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군요. 내일 또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자기소개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경찰 출신 아니고요. 검찰 출신도 아닙니다. 법조 카르텔이라기엔 시장에서 경찰 정관과 검찰 정관과 경쟁하고 있고요. 일반 형사 사건도 많이 해서 경찰이 얼마나 일 이상하게 하는지도 알고 있고 시국 사건을 하면서 검찰이 얼마나 악의적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직 논리에서 자유롭게 비판 가능한 정구승입니다. 저부터 거의 분위기가 나 중수청장 시켜줘 이런 분위기. 나 중수청장 잘할 수 있어. 제가 보니까 정구승 변호사님이 이런저런 방송을 나가셔가지고 아마 오해 섞인 댓글들을 많이 받아보시지 않으셨는가. 맞습니다. 네. 너 검사 출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도 하고 네. 또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너는 경찰 아,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는 그렇죠. 거야. 네. 막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나 보죠. 아니라는 네, 악플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오, 마음고생이 있으셨군요. 저는 탤런트 출신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외모는 그렇죠. 외모는. 예. 네, 꿈은 방송인입니다. 방송인. 꿈을 이루셨네. 아유, 이루셨네. 행복합니다. 지금 어때요, 박영식 앵커님? 네. 이 무슨 시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이거? 유튜브 방송가. 맞아. 네. 방송에 이제 패널 시장. 예, 뭐 예. 제일 잘 나가는 분 아니에요? 뭐 저는 패널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그 과거 이제 가요계로 따지면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이제 방송에 등장한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임백천 씨가 MC였고 신인 가수 서태지와 아이들 했는데 막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서태지와 아이들이 센세이셔널함을 일으키거든요.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이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캐릭터가 약간 굉장히 좀 약간 좀 아사모사하다. 이게 사람의 색깔을 어디에 규정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한 달 보고 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정구승 변호사님을 너무 보고 싶어한다. 거의 뭐 지금 센세이셔널의 함의 주인공이죠. 처음에 그렇게 이상했어요? 아주 이상했다는 건 아니고 그 비유가 그런 비유가 아니고 이제 그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돼버렸네. 그런 건 아니었고. 앵커님이 질문을 잘못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는데 갑자기 정구승 변호사가 잘 나가는 거를 얘기하니까 네. 내 바깥 아래인데 이런 정상이 안 되는데. 박영식 앵커가 제일 잘 나가거든요. 가장 핫하거든요. 근데 그래요? 내가 제일 핫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 내가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점도 있고 아사모사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하잖아요. 근데 아니- 김정욱 원장 이야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네. 가수 박일남 선생 닮았네. 그런가요? 제가 그분 그러네. 알긴 약간 안- 좀 느낌 있네요. 닮았죠? 예. 알아요? 누군지 박일남 선생? 알긴 압니다. 아사모사합니다 지금. 그 유명한 노래 몰라? 갈대 순정? 갈 때의 순정 여기까지 합니다. 오케이. 네. 근데 완전 저음으로 가죠. 갈 때의 시사 순정 좋은 건가? 시사 방송계의 아이돌이죠. 정구승 변호사. 김정욱 원장이? 이렇게 가야 돼. 댓글 작살납니다. 이랬더니. 오늘 김용남 전 의원님이
그 휴가를 가셔가지고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이 어제에서 오늘 또 나오셨는데 제가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어제 보니까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막 나오잖아요.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하려고 그만두는 모양인데 후임으로 뭐 홍익표 전 원내대표가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용남 전 의원도 뭐 간다 막 이런 말이 나와가지고 혹시 지금 어디 가서 안 나오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네. 휴가 가셨어요. 그 알고 계시라고. 네. 따뜻한 나라 가셨습니다. 따뜻한 나라. 네. 전화는 못 받으신 거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자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선고가 나오는데 먼저 정구승 변호사님. 예. 오늘 일단 체포 방해죄가 있는데 그것만 해서 10년은 아닌 거죠? 예, 거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다른 예. 혐의까지 해서 총 5개 혐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가지. 예. 그걸 합쳐가지고 지난번에 10년을 구형을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이것에 대해서 몇 년 이렇게 선고를 합니까? 그건 사실 주문에는 통으로 한꺼번에 몇 년을 선고한다라고 나올 텐데 아마 주문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 그 내용들을 조금 판시를 해주시지 않을까. 특히 재판부에서 생중계를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이 판결문을 그대로 읽는 과정, 그 논리 구성 과정을 내가 공개해도 괜찮겠다. 이거를 뭐 지연 중계를 할 필요 없다는 거를 본인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까지 다 포섭해갖고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5가지인가요? 저는 3가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10년 구형한 게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직권 남용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은 징역 2년 이렇게 해서 10년이더라고요. 아, 예. 그 상상적 경합이라 해서 한 행위로 여러 가지가 됐을 때 포섭되는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구승 변호사님 경찰 출신도 아니고 검찰 출신도 아닌 몇 년 예상하십니까 선고? 마음 같아서는 올려치기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올려치기 할 수도 있죠. 네, 뭐 구형에 대해서 재판부가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네. 당연히 판단이 필요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7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년. 왜냐하면 체포방해, 그러니까 특수공직방이거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에서 산정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행위를 하지 않았나. 보통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한다면 경찰분들이 이제 체포를 하려고 할 때 뭐 몸부림치거나 특수니까 흉기를 들고 휘두르는 건데 그 경호처를 이용해서 사실상 내란을 일으킬 2차 내란을 일으킬 뻔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생각했을 때는 특수공직방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줘야 되지만 그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한 7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7년 조금 양이 안 차는데 김주영 의원님 예. 올려치기 기대 한번 해볼까요? 올려치 11년 저는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형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이것도 다 그냥 하나하나 깨알같이 정리해서 올려쳤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백대현 재판부의 어떤 결론을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더 관심은 사실은 2월 19일 예. 오후가 더 주목이 됩니다. 근데 올려치기 뭐 지금 11년, 15년이 사실 의미 있습니까? 1심에서 최소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여기에 뭐 15년, 12년 더 보탠들 뭐 차이 있나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죗값은 받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신 거죠, 다들. 김종국 원장님, 미국은 막 그렇게 하죠. 뭐 528년 뭐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막 쳐죠. 예. 네. 근데 뭐 이제 우리는 뭐 미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구형보다 좀 낮게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 재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 국민 감정상 예를 들면 10년이니까 검찰이 법원도 10년을 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재판은 2023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내란이 유죄로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징하게 밝힐 수 있는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국민 승리라고 하는 부분들을 법적으로 완성하는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국민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했다거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 작성해서 폐기했다거나 그다음에 외신에 허위 공보를 했다라는 내용들은 이것이 내란임을 입증하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검찰이 구형한 내용들을 오늘 법원이 1심에 확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내란이구나. 그랬을 때 이번 재판은 또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 우리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이 재판을 안 봤을 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저는 적어도 이런 재판적 흐름 속에서
특검이 얘기했던 야, 차용하고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기징역을 줄 수 있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사형을 줄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도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런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어서 이 부분들에 주목했으면 좋겠고 양형보다 오히려 내란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측면에 훨씬 더 큰 의미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우승 변호사님 오늘 윤석열 출석하지요? 저는 이걸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월 그 내란죄 선고 때도 만약에 불출석을 통해서 시간을 끌 생각이라고 한다면 전략적으로 이번에도 불출석을 한번 하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때 19일 날 출석을 할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요거에는 출석을 하던가 이럴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출석을 담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나오면 원칙적으로는 다시 선고기를 금방 잡고 그때는 구인 명령장을 발동을 해서 이제 잡아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로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아니 골석으로 선고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걸석 선고는 그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닌데 보통은 한번 다시 잡는 것들이 보통 진행되는 관례입니다. 그럼 또 갑자기 빤스바람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하지만 이제 구치소장이 변경이 되었고 더 이상의 특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검은 까마귀들이 출동을 해서 아마 돌돌 말아서라도 데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2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안 나오면 까마귀 아니라 뭐가 출동을 해도 오늘 재판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2시에 선고면 사실 오전부터 이렇게 이동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미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면 법무부에서 난리가 나서 이제 구치소에서 어떻게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대통령 관련한 지금 재판 선고가 4번째 생중계거든요. 박근혜 때 2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2사람, 그다음에 이제 3번째 대통령인데 횟수로는 4번째 생중계인데 박근혜, 이명박 둘 다 1심 선고 때 안 나왔어요. 진행됐습니다, 그대로. 없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득불 본인이 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겠어요. 뭐 그 사이에 어떤 법이 바뀌었는지 상황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진행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특검법상 그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16일 날 한 거거든요. 네. 날짜를 지정한 거거든요. 뒤로 미루게 되면 판사 스스로가 특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걸석이라도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박영식 예. 선생님 오늘 이제 생중계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이 물론 뭐 주요 재판 중계도 했지만 사실은 보면은 맨 시간차. 앞부분만 공개하고 뭐 나머지는 법원이 녹화해서 풀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한참 지나서 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근데 오늘은 바로 라이브로 중계한다는 그 거죠? 우리 헌법재판소 판결 봤을 때도 생 라이브로 다 처음부터 예. 전 과정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동일하게 다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녹화해서 나중에 이제 송출되는 영상은 아니라고 하니까요. 오후 2시부터 아마 이제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 이제 법조인들은 한 1시간 이내에 다 알게 될 거라고 이거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은 뭐 변론이나 이런 건 절차 없으니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헌법재판소 때처럼 아마 그 판결문이 짧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예전처럼 뭐 그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러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1시간 뭐 이상까지 보시는 법조인은 거의 없고 예. 한 3, 40분 아무리 길어도 3, 40분 안에 끝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걸석 선고라도 해야 된다라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미 김종욱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뭐 사례들이나 이제 또 법에 비춰봤을 때도 백대현 부장판사의 스타일에 비춰봤을 때도 뭐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선고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간 이제 뭐 윤석열의 변호인이라든지 뭐 특히 뭐 김용현의 변호인이라든지 이런 변호인들이 재판을 자신들의 어떤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면서 끝까지 재판 지연 전략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서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밀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피고인 쪽의 어떤 이런 뭐 목리에 흔들릴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서 저희가 이제 5가지 혐의, 3가지 혐의 얘기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딱 5가지라고 이미 규정된 게 있어가지고요. 구체적으로는 국무위원 심의 방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폐기 혐의. 요거 이제 2가지는 잘 다뤄지지 않아서 외신 상대 허위 공모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요거는 이제 외신 대변인에게 우리 이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해라. 이런 명령을 윤석열이 외신 비서관 쪽에 내렸다라는 그 혐의가 하나 있고. 그럼 이거는 뭘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행위가 5가지인 거고 죄목이 3가지인 걸로 예. 보이고요. 그럼 직권남용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네, 그래서 그리고 비화폰 현출 방해까지. 비화폰. 예, 요런 이제 이것도 이 여러분 행위들까지. 직권남용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가 있는 거라고 보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이 어떤 구형을 상회하는 선고의
케이스들은 대략적으로 뭐 부산 전세 사기 사건이라든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는 과거에 이제 구형이 13년을 했다면 15년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판결은 그랬고요. 근데 그런 케이스를 대부분 찾아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 피고인들, 예. 그리고 뭐 재범의 여부 가능성, 그리고 예를 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 이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상회 선고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춰본다면은 저는 뭐 오늘 10년 이상도 나올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5가지인데 적용한 제목은 3가지. 네. 그래서 구형은 그 3가지에 대해서 도합 10년. 예,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그리고 푸품님이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오늘 선고되면 앞으로는 죄수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나요? 그러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개의 재판에서는 죄수복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선입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거기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사복보다 오히려 죄수복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미 형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불쌍한 척을 해갖고 양형을 끌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야 되고 자기가 죄수로 낙인 찍히는 게 싫기 때문에 계속 사복을 입고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건 약간 뜬금없는데 아름다운 동행님, 영식님, 뇌란당 대표 단식한다는데 성대모사 한 번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제발. 예, 충남 서천 보령의 장동혁입니다. 로텐더홀에서 지금 12시간 넘게 굶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과 이 공천 헌금 비리 의혹 특검이 민주당으로부터 받아들여질 때까지 제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 이준석 대표님이 도와주신다고? 무기한 단식 시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눈빛까지 닮아가고 있어요. 눈빛까지. 야, 이거 걱정이네 이거. 최근에 이제 장동혁을 집어삼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장동혁의 영상이 나오면 박영식보다 못하다 이제 이런 평가. 우리 그거 이따가 한번 다뤄보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거 듣고 참 뜬금없다. 아니 지금 단식을 하려면 한동훈이가 해야지. 그렇죠. 왜 제명을 시킨 장동혁이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나를 제명하냐 하고 단식을 해야지. 한동훈이는 안 하는데 해놓고 때린 놈이 무서워서 단식을 하는 거 이건 또 나 살다 좀 뭔가 정상이 좀 아니에요. 자, 오늘 선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것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선고의 중요성, 그러니까 오늘 유죄를 인정하고 이제 선고 형량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면 이건 앞으로 윤석열 내란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판에 매우 중요한 논리적 근거 또 시사점을 주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은 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느냐. 이게 적법하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시를 할 때도 야, 그 영장 불법이야. 그러니까 막아. 그랬고 그 논리를 쭉 이어왔습니다. 이건 그래 지금도 뭐 일부의 그 변호인들이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 뭐 무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애시당초 이거는 공수처가 수사할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내란죄는 출발이 잘못됐다. 그러니 이 재판 다 무효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그런 것은 다 말도 안 된다라고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있을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잘 설명을 다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아마 그 판결문 구조상 그 변호인단의 그 반박이 분명히 담겨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별도로도 담겨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같은 중앙지법 사법부에서 판단이 나온다면 지금까지는 사실 헌법재판소라는 대법원을 위시로 한 그 일반 사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존중은 하지만 뭐 자기 위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런 데에서만의 결정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같은 사법부, 같은 중앙지법에서 그 윤석열의 내란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속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지기현 재판장이 여기에 대해서 튀는 판결을 하기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것 하나와
행위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첫 번째로 정의한다라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 이렇게 뭐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펴는데 어떻게 볼 때는 저걸 나름대로 일관성 있는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말 대잔치 같기도 하고 정신이 온전한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지난번 26일 날 재판 때는 이런 얘기도 했죠. 자기는 뭐 그렇게 막는 것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스크럼 짜는 거 자기는 알지도 못했다고 그러는데 김주정 의원님 야 너 저 총 없냐 뭐 이렇게 딱 들러매고 보이게 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나 걷는 거 다 저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나오더만 이런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다 나왔잖아요. 증언도 나왔을 뿐더러 실제로 저희가 멀리 망원렌즈로 그 찍은 영상들을 통해서 총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거 그냥 경호원들이 자처해서 우리가 총 들고 한번 나가볼까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는 미사일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대공 미사일일 텐데 어디다 쏜다는 거냐.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들까지 저희가 다 나눴었는데 이제 와서 스크럼 짜는 것 모르는 거 투성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바보 행세 했잖아요. 바보가 어떻게 아냐고. 구국의 결단이라며요. 구국의 결단으로 한 거였다면서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횟수로 2년 지나서 나는 바보니까 사실 똑바로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미 어제 그 나온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미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현장 대응 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처 내부에서도 법적으로 이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그때 당시에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지시를 했고요. 집행하러 온다라고 하면 정문 앞에서 대기시켰다가 변호인단 만나고 돌아가도록 조치를 해라라는 지시를 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이거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1차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도 공수처가 정문을 통과를 한 것을 윤석열이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경호처를 더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를 들면 총기를 노출시켜서 마치 어떤 인명살상 방어 행위를 벌일 것처럼 공격 행위를 벌일 것처럼 그런 행위들을 경호처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 이미 나와 있는 사실관계들을 저렇게 뻔뻔하게 부정한다라는 것은 역시 윤석열답다 이 생각입니다. 박영식 앵커님 성원하는 슈퍼챗이 2개나 들어왔는데 크리스탈님 박영식님 최고 1일 영식 하셨고 우리 최성화님 영식님 요즘 마음고생 많으시지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무슨 마음고생?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하고 동일한 이제 그런 댓글들을 많이 달리는데 이제 뭐 이제 기존에 이번 주 내내 이제 불거졌었던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예. 대화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검찰 대변인이 돼버려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 부분으로 댓글들이 좀 많이 아유, 달렸어요. 뭐 많이 좀 마음고생했는데 어제 오는 사이엔 괜찮아가지고 저도 정구승 변호사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보안 수사권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고 예. 존치든 폐지든 간에 이거는 생산적인 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박영식 앵커가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토론을 한 건데 그랬군요. 맞습니다. 필요하다는 쪽은 그 필요한 이유도 들어보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쪽도 나는 이해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비화될 줄은 전혀 몰랐죠. 그래요. 요즘에 이제 마음들이 조금 각박해졌고 그것도 마음고생이고 또 뭐 누구야 고성구이가 뭐 고소한 게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뭐 정리가 잘 됐습니다. 어떻게? 예. 그거는 그 이제 과거에 했던 여론조사와 관련된 평가를 예. 고성국 그 씨가 운영한 아마 회사인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엔 좀 왜곡됐거나 이걸 가지고 윤석열의 지지로 평가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고소가 들어와가지고 아무튼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무혐의로? 네네.
고성고기가 예. 김유정 의원님 고성고기 학시 한번 해주세요. 학시. 바보 같아. 아이 참. 자, 오늘 이제 윤석열 선고 우리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윤석열과 그 일당이 저질렀던 내란에 대해서 단죄 심판의 시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단죄해야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영웅 본색에서도 짚었듯이 산불은요, 이 주불만 잡는다고 완전 진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잔불까지 완전히 꺼야 완전히 잡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또 산을 집어삼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잔재 완전한 청산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그래서 지금도 서정욱 변호사라든지 또 윤석열 지지하는 몇몇은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5년만 지나면 뭐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이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전두환 노태우 처단한 뒤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또 일어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윤석열 같은 자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떤 짓을 했으며 그리고 나서 또 내란까지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시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 오래 했다고 하는 자들 입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우리 지금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김상욱 의원이 탄핵 심판하자고 할 때 국회에서 서 있는데 와가지고 얌마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런 말을 했던 자가 윤상현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윤상현이가 그때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도 박 대통령 타는 거 앞장서 반대해서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저렇게 국민을 개돼지로 또 뭐라고 개구리? 뭐 가붕개 뭐 있잖아요. 가재, 붕어, 개 뭐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오늘 재판 전에요. 두 가지는 좀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나 특히 보수층 같은 경우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이 얘기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억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냐면 히틀러가 벌였던 유대인 학살 문제, 이게 어떻게 예를 들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유럽에서 한번 작살이 났고요. 두 번째가 미국에서 이란 콘트라 게이트 문제 관련해서 니카라과 반군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 대통령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법수사 대상이 분명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가 그런 아픈 역사를 통해서 그런 행위들도 헌법적 어떤 권한 제의 아래에 있다라고 규정을 내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최초로 2월 19일에 최종 판결이 나겠습니다만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과 그 잔당들이 얘기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들도 사법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사법수사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몽령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2시간 만에 끝났다. 그다음에 인명 피해가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 이 문제는 소위 내란 세력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은 국민들이 막았다. 군인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행동을 통해서 막았다라고 하는 전 이 두 가지 원칙들이 오늘 확인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윤상현 전 의원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건 계속 교육시켜야 돼요. 까먹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런 데서 제기해서 우리의 상식과 규범으로 딱 자리 잡아야 되는 저는 첫 계기가 오늘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 까먹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운계 정치 1번지 날마다 보시면 됩니다. 좋아요도 눌러야 됩니다. 좋아요. 그럼요. 구독. 좋아요는 깨어 있음을 표시하는 거죠. 그럼. 예. 홀수로만 깨어 눌러야 있어. 됩니다. 한 번 또는 3번 눌러야지 2번 누르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예, 여러분 좋아요로 깨어 있음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갈 텐데 오늘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이거네요. 그러니까 아까도 윤석열이 만약에 오늘 이제 첫 1심 선고인데 1심 선고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이제 수의 입고 나오냐?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골라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치소에 지금 있는데 실형이 선고가 되면 교도소로 옮깁니까? 이런 질문도 많아요. 확정이 될 때까지는 대법원에서? 옮기지 않고, 예, 그리고 이거 다른 재판들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계속 구치소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사건이 확정돼서 다시 이제 또 재판받을 게 없을 때 그때 아마 이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그나마 어디가 더 낫다고 그래요? 사실 그 윤석열은 조금 경우가 다른 게 구치소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과밀 때문에 힘든 건데 혼자 독방을 나는 쓰고 독방 있기 때문에 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치소에 있다고 더 힘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독방이라 현실적으로는 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결국 접견 안 오는 건데 교도소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는 게 조금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니까. 그렇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수감이 되면 변호사도 더 필요하지도 않죠, 이제. 그렇죠. 비선임 접견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있어서 지금처럼 뭐 9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매번 변호사가 같이 있는 건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채학명주님, 앵커님은 우리에게 좋아요, 구독 부탁해서 눌렀으니까 저도 하나 부탁드립니다. 조이대 구속 부탁드립니다. 야, 쉽지 않다. 이렇게 딜을 한다거나. 빅딜인데요, 빅딜. 오케이, 콜. 근데 뭐, 제가 바라던 바이올시다. 근데 구독도 아니고 좋아요로 좀 빠터를 치시는 건 좀. 정기 구독 정도는 해주셔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번 내란 세력 잔재들까지 다 청소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2차 특검에 그거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조이대, 직위원에 대해서 우리 마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직위원 성대모사는 노력 안 해요? 직위원은 곽수산. 예, 맞아요. 이 시장에서 앞서가는 분이 계시기 거기 때문에 진짜 잘하더라고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직위원의 이 특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흉내를 내시면 다들 내실 수 있는 건데 원래 하던 건데 원래 너무 잘하는 분이 나타나 버리니까 안 하게 됐죠. 그래요. 거긴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앵커님 눈빛을 딱 보니까 사형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런 거 정도는 뭐 할 수 있어요. 예. 끝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니 그 성대모사를 잘한다는 거는 이 단순히 흉내만 잘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잘 살려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유 왜 뭐 그렇게 쓸데없이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한다든지 예. 무기징역 아니 사형 갑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살렸더라고요. 예. 구강 구조도 좀 비슷한 것 같은. 곽수산도 비슷해요. 네, 직위원 그러니까 이건 예를 들면 얼굴 구조니까 전혀 생각은 다른데, 근데 진짜 너무 멋들어지게 하는데 포커스가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예. 그걸 바랬던 건데 그렇죠. 직위원의 입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얘기하니까 사이다, 카타르시스 막 느끼는 거죠. 그런 걸 좀 하시면 더 방향성이 좋으실 것 같은데. 김유정 의원님도 점잖아서 그렇지 성대모사 하면 정말 잘해요.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탁탁 던지는 거 보면 오 끼가 근데 엄청 너무 요구 조건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잘한다고 보니까. 하는데 오늘 먹방 합니다. 조용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조이대 얘기를 아까 이제 우리 예. 구독자분이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현안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았던 내용이 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법원행정처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천대엽 천대엽 처장에서 지금 박영재 대법관으로 바뀐 건데. 결국에는 이제 조이대가 인사한 인사가 법원행정처장에 새로 들어오는데 이 양반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이 상고심 파기환송. 주심을 맡았던 예.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일정 부분 건드리지 마라.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일종의 선전포고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그래요. 같아서 차후에 뭐 특검을 하거나 수사를 할 때 사법부를 겨냥한 수사에 있어서만큼은 지금 이 팽팽한 긴장감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그런 상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붙어보자 뭐 이런 뭐 그런 것으로 느낌이, 예.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근데 전선이 좀 정리되고 나면
언젠가는 한번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잊지만 않고 계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은 잊지 말자. 예. 근데 그들 머리에 여전히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때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들을 사법부에서 현직 대통령의 공격수단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매우 제가 볼 때 위태로운 것이고 진짜 반국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조금이라도 눈에 띈다면 명확하게 그 부분을 갖다 단죄하지 않게 되면 저는 사법부는 여전히 그 카르텔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이번 1심이 끝나고 나면 사법개혁으로 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장동혁이 갑자기 이건 정말 뜬금없이라고 그러죠. 단식을 한다고. 일단 명분은 뭐 특검 하자는 거죠. 통일교 특검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놓고 무슨 단식을 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 자기 딴에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내지만 국민은 다 알죠. 왜 단식하는지. 지난번에 24시간 필리버스터 국회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자기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좀 돌파해 보려고 낸 꼼수 아닙니까? 죽을 꾀를 낸 거죠.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아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 줄 것 같아도 그 의도가 순수하고 거룩해야 정말 고생한다라고 하지 그 속이 다 보이는데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걸 개고생이라고 그래요. 개고생. 지금 이제 단식한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단식을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김재원 최고도 뭐 동조 단식한다는데 저는 김재원은 진짜 단식 안 할 것 같고 장동혁은 황교안은 지난번에 진짜로 단식 한번 한 것 같죠? 예. 많이 좀 위험했으니까.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러니까 지금 단식도 하고 죽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예. 똑같이. 지금 단식한 지 그러면 24시간 됐나요? 어제부터 했죠? 아직 안 아직 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18시간 됐나? 한 4시쯤 돼야지. 예, 그쵸. 예. 24시간 되거든요. 여기서 단식 해보신 분. 간헐적 단식은 제가 삭발은 해봤는데요. 예. 단식은 먹는 거 먹으면서 싸워야죠. 이게 굉장히 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윤석열 사형 구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당내에 있는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윤 어게인을 여전히 원하는 장동혁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심야에 한동훈 제명을 때려버려요. 근데 그 제명의 절차가 너무 부실했던 겁니다. 중앙윤리위원회에서 한동훈을 제명을 때려놓고 맨 처음에 내세웠던 근거는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 가입해서 글을 썼다라는 식의 논리로 제명 결정을 한 거였는데 이거는 뭐 9시간 만에 정정해버려가지고 아니다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일이다. 게다가 또 바꿔버린 게 가족은 그래도 했다라는 식의 논리인데 한동훈 쪽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정으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가처분하겠다, 법적으로 가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되치기를 당할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덮어버리지? 정치적으로 그래서 덮는 길.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단식으로 어떤 언론의 포커스를 끌어모으고 한동훈의 제명 의결이나 이런 방식들을 전부 다 수면 아래로 내려버리는 이런 정치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장동혁의 지지자분들, 당대표가 이거 한동훈 하나 제대로 못 날리는 걸 보면 정말 부실하다. 이런 평가가 달릴 수 있는데 우리 정치권의 오랜 뭐 속성처럼 단식하는 사람한테 침 못 뱉잖아요. 그런 걸 노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덕 사람님이 1일 영식이면 단식 아닌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한테 혼나고 단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고 투쟁을 했는데 밤에 한 10시쯤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에서 밥을 비벼 먹다가 들킨 적이 있죠. 그걸 단식이라고 표현하진 않나요? 단식을 시도했다 이거죠. 아니 나 자꾸 이걸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궁금한 게 참 많으시네. ILHD님. 윤석열이 만약에 1, 2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도 대법원 가서 조희대가 무죄로 풀어줄 수도 있지 않나요? 논리적 가능성은 있죠. 그러면 조희대 죽죠. 네, 그러면은 다른 식의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형 대상이 바뀌죠.
대법원이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장동혁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면서 단식에 들어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계란. 계란이 왔습니다. 그 박영식 앵커님께서 박영식 진행자님께서 잘 그 정리를 해주셨는데 조금 정정해야 될 게 한동훈 측은 법정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익명으로 글을 썼다가 아닙니다. 명의를 도용했다. 그리고 당대표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당내 조사를 무마시키거나 아니면 그 셧다운된 사이에 댓글을 지웠다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사법 처리의 대상으로 가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조사가 선결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동훈 측에서는 행정소송이나 이런 소송들을 걸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다. 그걸 알기 때문에 결국 그 한동훈에게 남은 건 재심 카드였는데 재심을 열어줬고 거기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한 10일간의 단식에 들어가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재심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딱 10일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한동훈은 재심을 청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재심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했어요. 굳이 재심을 운운하면서 뭔가 이제 소명 기회를 준다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자꾸 장동혁은 보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결로 남겨두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을 내가 어떻게 잠재우지? 결국 단식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문제 관련해서 최초로 보도한 사람이 CBS의 이정주 기자예요. 맞아요. 이정주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당신 자신 있으면 한동훈 측한테 나 고소해. 무고죄로 막 고소해. 내가 다 확인해 줄게.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가처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가처분 못 할 걸? 왜? 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판사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가 진짜 안 쓴 거야? IP를 누가 모아서 누가 쓴 거지? 그다음에 야 이걸 왜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어? 삭제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세 가지를 까는데 만약에 판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야 다 꺼와봐 라고 얘기하면 그냥 법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처분 할 때 인용을 하건 기각을 하건 그냥 살펴보니까 너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한동훈 작살나는 거죠. 좀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일 동안 요 기간을 벌고 제가 볼 땐 확인 사살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이 하는 행위는 무슨 뭐 기회를 주자 소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인 사살하게 하는 기간들을 정확히 둬서 한동훈을 완전히 날려보내기 위한 지금 기획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거 가지고 단식을 하나? 전 이해가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단식하고 난 다음에 무슨 카드를 쓸 거지? 삭발하나? 그 다음에 카드를 다 없애고 있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하수다.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하수도 초하수예요. 저는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 내에서 한동훈 제명하자고 한 뒤로 지금 아주 논란이 크지 않습니까? 원로들도 막 말리고 그런 것에서 도망가는 차원도 하나 있고 오늘인가 청와대에서 야당 지도자들하고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오늘 오찬입니다. 오찬이 있죠. 예, 안 갔죠.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갈 명분이 없잖아요. 아니 애초에 안 간다고 거절을 했죠. 거절 표시를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단식을 해버려서 그러면 뭐 단식한 놈이 청와대 가서 뭐 앉아 있겠어요? 가자니 저기하고 안 가자니 명분이 없고 그래서 단식 들어간 요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러니까 일석 한 3, 4조쯤 예.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는 한동훈 제명 문제 가지고 당에서 의총 포함해서 소장파, 중진, 상임 고문들까지 전부 다 제명은 과한 거 아니냐라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고 이 문제 가지고 제명하면 우리 지방선거는 정말 끝났다, 공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일단 국면 전환용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또 딱 공교롭게 오찬인데 거기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요. 오늘 지금 오후에 이거 나오잖아요. 2시에. 그것도 있고 또 한덕수 21일도 있죠. 김건희 28일 있죠. 이러니까 줄줄이 지금 관련 재판들의 선고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당 입장 물어볼 거고 장동혁한테 물어보고 할 텐데 단식하면서 그냥 거의 무건수행까지 동시에 하면서 이 불편한 상황을 조금 넘어보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출구 전략이 또 문제겠죠. 그러면 언제 단식을 멈출 것이냐의 문제도 있는 것인데 일단 하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뜬금포 단식이죠.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뭐 재밌게 했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SBS 단독 보도를 보면은 이준석 의원이 현재 주호영 부회장이었나요? 그 119를 같이 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귀국 일정을 뭐 조율하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개혁신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아까 말씀하신 탈출구가 뭐 소위 릴레이 단식이라든지 하루는 장동혁이 하고 하루는 이준석이 하고 하는 방식으로 뭐 탈출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정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이 두 사람의 목적은 같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각자가 따로 주목을 받는 것이 전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식을 하더라도 아마 이렇게 둘이 같이 로텐도로에 앉아가지고 단식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장동혁이 할 수 있을 때까지 단식을 하게 되면 그 바톤을 이제 이어받아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하는 방식으로 단식 릴레이 공조 이런 걸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당 이름 밥 안 먹는 당으로 그래야 되겠죠. 아, 근데 이 단식이 얼마나 웃기냐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 단식이 왜 했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신천지 빼기 위한 단식을 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되죠. 민주당 같은 경우 그냥 다 받을게. 근데 신천지도 넣자. 통일교도 문제가 있으면 신천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고 신천지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야. 니네 옛날에 있었던 홍준표가 얘기한 거잖아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받자 그랬더니 그건 못 받겠대. 그리고 난 단식하겠대. 특검 안 받으니까. 그럼 얘기가 뭐냐. 신천지를 빼기 위한 단식을 만약에 이준석 대표도 하게 된다면 골 때리는 거죠. 야당 대표 2명이서 신천지를 살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희대의 단식이 되겠다. 이 단식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치적 계산만 하는 거예요. 2월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비후보 등록이 되고 그렇다면 선거 시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것 같지 않으니 딱 필요한 게 한 달 정도 버티는 것. 2, 3주를 더 버티는 게 필요하고 딱 그 기간 동안 단식하는 사람한테 침 못 뱉으니까 그 시간을 벌어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단식에 들어갔고 아마 저는 이준석 의원이 귀국을 해서 그 퇴로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합당이나 아니 여러 가지 그 시너지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렇게 종교를 가장한 사이비 또 그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은 뭐 기독교라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가 알기로는 목사인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본인도 뭐 장로인가 집사인가 뭐 네, 맞습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자가 사이비 종교 지키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그건 뭔가 좀 모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말씀하신 다양한 효과들을 노리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번에 몰아내지 못하면 전 장동혁 대표는 앞으로 그 당에서 존재 가치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신년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전 대표를 걸림돌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걸림돌이냐? 당의 통합의 걸림돌이다. 그럼 한동훈을 살려두면 당의 통합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하나는 12일 날 인터뷰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하느냐? 당원 게시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국정 운영에 장애를 일으킨 거야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국정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고 당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동훈을 날리지 못한다면 저부터 장동혁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싸움은 그냥 그야말로 한동훈 제거를 위한 장동혁의 필살에 지금 노력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유튜버가 이제 정치인이 아니죠. 제명돼 있으니까 한동훈 유튜버가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명을 당했고 신당을 창당하거나 새로운 세력을 만들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라면 이미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들을 다 날렸기 때문에 일말의 가능성은 없고 한 가지 가능성은 이준석식 해결책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에 고소고발을 받고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나오면 그거 갖다가 마치 무죄 받은 것처럼 득이양양하게 복귀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공소시효가 7년이라 5년 뒤에는 복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과연 국민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 그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제거 작전은 성공이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나저나 한동훈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글쎄 일단 제명이 된 건 아니죠.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마는 최고위의 절차를 안 밟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심해라 10일 여유 줄게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한 지금 두세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종 제명을 당한다면 이제 그 상태, 무소속 그 상태에서 지방선거 국민의힘 패배에는 명약 관할하니까 이후에 복권을 시도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무소속으로 TK 지역의 재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라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살아 돌아오면 뭐 굉장한 정치적 성공이 되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신당 창당.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동력이 없죠. 신당 아무나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친한계가 한 10여 명 되는데 그중에 비례대표가 다수잖아요. 그리고 신당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선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등 따스고 배부른 인생을 살아온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 캐릭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정치권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까지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왔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신당 창당이든 아니면 무소속 도전이든 이런 거를 할 만한 일단 깜냥과 이런 배짱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신당 창당을 하더라도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따라 나가겠느냐. 뭐 지금 뭐 보면 소장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친한계라는 의원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비례이거나 지역구 의원을 한다는 사람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실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뭐 전무하다고 보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시당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좋은 자리를 두고 어떻게 밖에 나와서 한동훈과 풍찬노숙을 하겠습니까? 그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체적으로 뭐 당협위원장쯤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로 따라 나갈 사람은 한두 명 정도로 보이는데, 뭐 진종호, 한지아 의원 정도 거론되는데 이분들은 비례이기 때문에 당에서 뭐 제명을 해줘야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저는 이 뭐랄까 퀀텀 점프라는 거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도전을 해야 하고 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용기가 한동훈에는 없다. 저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뭘 갖고 뭐 때문에 지지하는 거예요? 뭐 한동훈이 어떻게 한동훈입니까? 윤석열 아니면 한동훈이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야말로 뭐가 한동훈의 정치적 자산이죠? 근데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 시키면서 한동훈을 키워줬고,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 시키면서 한동훈이 커진 건데 그게 한동훈 지 실력으로 컸습니까? 그랬다가 붙었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핍박을 했다. 그 핍박에 서서 하면 무조건 뭐 감이 되는 겁니까? 나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 심리를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론스타를 막아냈습니다. 론스타를 막아냈는데요. 계엄을 막고 계엄을 주도해서 막았습니다. 론스타를 막아낸 저 한동훈이 이번에도 당내 계엄을 막겠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죠. 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구나. 근데 이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반 장동혁 세력이 친한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이라는 소재를 만나갖고 거기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을 내는 거지, 한동훈 그 유튜버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이 나중에 복권이 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왜냐하면 반 장동혁 세력 중에서도 컨센서스는 있어요. 한동훈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딱히 대안은 없다고 보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 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신당 창당이나 이런 것도 어렵고, 한동훈에 대한 비토 의견이 보수 쪽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 무소속이나 이런 식으로 출마하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장동혁의 살을 날린 것으로 한동훈은 정치 생명이 실질적으로 끝났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을 날리고 뭐 그런 것이야,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어떤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과거에 정당에서 이제 정풍운동이라는 것은 있었죠.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당이 미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고인물도 좀 걸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운동은 있었지만, 이건 오로지 개인의 감정으로 그냥 내가 당권을 잡았는데 이 당권 뺏길까 봐 무서워서 하는 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 달린 사람은 다 한마디 얘기하죠. 민주당 그쪽은 사람 보지도 않지만 국힘당의 원로들도 그렇고 당장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세훈도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공멸이다, 안철수도 그러고 특히 이제 원로들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언론들이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박민영인가? 야, 이자는 정말 젊은 애가 어쩌면 이렇게 못돼 먹고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졌을까?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이 당은 당권 자체를 말살시킨 정당사 유례없는 해당 행위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을 징계하면 당이 무너진다고 한다. 이번에는 평균 연령 91세 고모님들의 성토다. 원칙도 상식도 없고. 그러면서 제발 메타인지를 키우시라. 이미 망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니다. 이자는 지난번에도 장애인 관련해서 그랬었죠. 유튜브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방송에서 다 하차하게 되고, 상당히 비난과 비판의 화살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도 잘라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잘랐죠. 안 잘랐죠. 그게 문제인 거죠. 인적 쇄신이라는 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소위 국민의힘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탄핵 반대 당론을 폐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반성과 사과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윤과 딱 절연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사람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서 고성국 당원 입당원서 최고위원이 가서 받아오고, 장해찬 그다음에 문제 있는 박민영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고 이러면서 이름만 바꾸면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포대가리니 뭐니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귀등으로도 안 됐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지방선거 치르겠냐라는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단 내가 이 당권을 가지고 가야만 내가 살아야 그 다음에 당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선사후당인 거죠. 소위. 저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 당의 수준을 되죠.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잊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분이 논란이 됐냐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김예지 의원을 이제 비하하면서 맞아요. 장애인들 혹시 뭐 비하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과 비난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한다, 뭐 배려를 당연시한다라는 식의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표현이나 이런 발언에도 저는 선과 금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자주 넘어가는 극우 보수 인사들이 극우 유튜브 판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당의 대변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그냥 일반 유튜버, 사인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공인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게다가 그런 공당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자당 내부에 있는 특히 원로분들을 대할 때는 결국 동지의 언어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국민의힘 내부 상황까지 이렇게까지 막 깊게 뭐 우려해주고 뭐 고려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원로분이 91세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비판할 때도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런 식의 글로 누군가를 자꾸 뭔가 공격을 하고 상처를 내고 이게 뭔가 분열의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정치인이 될 수 없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동혁과 윤 어게인 세력은 마유할 거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어떤 형태로든지 당을 장악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는 생각이 가장 큰 거고, 근데 이것으로 나가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소위 내란 세력과의 절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을까가 가장 고민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못 튀어나오는데 이걸 딱 보장해주는 사람이 하나가 등장한 거예요. 그게 고성국인 거예요. 고성국이라는 사람이 내란과 일정하게 절연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내부가 막 반발할 거 아닙니까? 반발을 갖다가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는데 대신 둘이 빠터를 치겠죠.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빠터를 치기 위한 지금 큰 거대한 어떤 서로 간의 구조적인 빅딜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 뭘 해야 됩니까? 고성국 등 이쪽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한동훈. 그다음에 요 내부에 존재하는 또 반대 세력들 갖다가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사욕이에요.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는 윤 어게인 세력들을 대부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근데 거기에 하필이면 고성국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여기서 뭔가 좀 정리를 해주네. 이 구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조가 성사된다면 그냥
그 피 어린 숙청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내가 여기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건데 이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런 저 커다란 예를 들면 빅딜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저기도 피해 숙청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되면은 점점 그 뺄셈의 정치가 이어져 갖고 결국에는 자연 소멸 단계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극우 정당들과 합당을 하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이제 정말 쭈그러든 제1 야당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쭈그러들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지켜보면서 그들의 소멸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종의 고성국이 이제 용병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너 들어와서 이 일 좀 해. 그러려고 아마 고성국 입당을 시킨 것 같은데 한동훈이를 날린 것을 그러니까 고성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런 사람들 헛똑똑이라고 그래요. 장동혁은 속을 드러내지 않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포장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착착착착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고성국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뭘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동혁은 감추고 싶은데 그러면은 장동혁과 고성국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네가 국합에 내가 배드캅 할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뒤죽박죽이고 전략도 없고 뭣도 없어요. 고성국이 뭐라고 합니까? 한동훈 날렸으니까 이제 오세훈 날리자 그래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전략 아닙니까? 전략도 아니죠. 고성국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제 이 오세훈이가 그야말로 뜬금없이 옆차기를 하고 나섰어요. 눈치밖에 남은 게 없는 이 당 고문들. 평균 연령 91세의 이 고문들이 오세훈이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쏟아낸 겁니다. 허접한 그 똘마니들은 빼고 한동훈, 양양자, 우재준, 뭐 김정혁이는 이제 며칠 있으면 정리가 될 거니까 요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자신 있으면 배현진이도 집어넣어야 되겠네.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뭡니까? 부끄럽죠. 마쿠 실세로 원래 활동을 했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당원 가입을 하고 그 이후에는 더 이 장동혁 대표를 후방에서 이거 뭐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표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후방 지원이든 그게 수렴청정이든지 간에 실제 실세로서 당을 집어삼킬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이번에 국민의힘 당명 개정이라든지 저기 장동혁의 단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선택들을 누가 어디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을까? 대부분 고성국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들도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그럴만한 지금 이런 장면들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백운기 앵커님이나 여기 계신 패널분들께서 너무 쓴소리를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걸 보고 정신을 차릴까봐 걱정이 돼서 이대로 엑셀 쭉 밟고 자연소멸의 길로 나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너무 해안을 주시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상황 설명만 하면 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2월 3일 내란 이후에 고성국 을 필두로 하는 유튜버들이 얘기한 내용을 그대로 윤석열이 실행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12월 6일인가 갑자기 그때부터 극우 유튜브 속에서 고도의 통치형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고성국 유튜버는 제 옛날 뭐 아는 선배이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작업들을 하고 있더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마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다 지금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내가 얘기하면 쟤는 날아갈 거야. 근데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제로 날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튜버를 할 때 엄청난 돈이 들어오겠죠. 야, 저 사람은 진짜 잘 맞추네. 저 사람대로 가네. 그러니까 그냥 눈이 좋고 외부 좋고 자기 좋은 일 다 하려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고성국 씨를 손으로 맞잡은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늪으로 빠지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주고 있잖아요. 나뭇가지 여기 잡으면 너 늪에서 나올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나뭇가지를 계속 손으로 치고 있다. 손으로 치면 어디로 가느냐? 늪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을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석열이 고성국 말 따르다가 어떻게 됐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응원이나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식하고 있다니까. 이거 안 보겠죠? 뭐. 사실은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동혁 대표님께서 또 우리 고성국 대표님께서 열심히 또 파이팅 하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성국 TV 볼 시간 있으면 일일 영식 TV, 한탄 TV 이렇게 좋은 채널들 많잖아요. 정구승 TV는 없나요? 아, 저는 이제 열심히 패널로서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보면은 그 왜 있잖아요. 망할 집은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데 망할 집은 딱 보면 알아요. 어디로 가는구나. 장동혁이 앞에 모자 쓰고 고성국이 피리 불고 수많은 돼지들이 이렇게 강으로 가는 게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럽시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말하지 말아버립시다. 코스피가 4,800을 오늘 문을 열자마자 뚫더니 지금은 4838.53, 4,838점. 와. 저는 요즘에 이제 코스피 5천이 곧 눈앞에 다가오는데 코스피 5천 되면 나 누구 얼굴 한번 보고 싶냐면 진중권 얼굴 한번. 그렇죠. 저는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요즘에 막자리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18년 뭐 이런 거였죠. 뭐 1000에서 2000 되는데 뭐 10몇 년이 걸렸고 여기에 어떻게 걸렸는데 말이 되냐고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막 까던 그 영상인데 5천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가면 또 다른 논리를 한 얘기하겠죠. 얘기하겠죠 또.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진중권 씨의 특징이에요. 그냥 싸지려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사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오늘 또 진중권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도 있었지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요즘에 조금 그렇네. 안 보이죠? 어디 나오나? 안 감격들 부르겠죠? 진행합니다. 조선 계열 유튜브와 프로그램에 다수 등장합니다. 네, 진행합니다. 네, 이미 극우 쪽에서는 이게 환율이 올라서 돈을 많이 풀어서 오르는 거다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결국 정신 승리할 거고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내갖고 평가절하 할 건데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진짜 믿으시면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3억 날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좀 완전 패가망신하는 거죠. 네. 예. 패가망신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 코스피가 5천을 가건 만을 가건 아마 제가 이제 저의 소비자 구독자들에게 나름대로 합리화를 한다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이 다 오르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오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궤변을 넣어놓을 것 같고요. 사실 진중권 씨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출연하셨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께서도 맞아요. 2025년 8월에 개업발이다 이거. 코스피 상승 개업발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져야 정신 차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송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개업발이 뭐예요? 개업했으니까. 개업발. 이재명 정부 개업했으니까 이제 일시적인 효과다.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또 올랐어. 4,845. 아니 그리고 더 웃긴 게 약간 돈을 풀어서 주가가 올랐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지금 돈을 안 푸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요. 돈을 풀어서 계속 그 주가를 부양시키는 과정에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국만 비판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코스피 주가 지수가 올라간 게 훨씬 더 높아요. 그럼 우리가 뭐 잘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뭘 잘했을까라고 고민해서 잘하는 걸 더 잘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한테 돈을 더 많이 좀 올라가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적으로 정치인이든 평론가들이 해야 될 자세잖아요. 어떻게든 그 작사를 내려고 얘기하는 근데 작사를 낼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아닙니다. 믿는 대로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시면 인버스를 사면 됩니다. 근데 김종국 원장님 그 말을 하는데 갑자기 궁금했는데 주식 좀 있어요?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부터 주식 시장에 대한 이 태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나오시는 많은 예를 들면 이쪽 전문 패널들 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니까 종목을 모르는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ETF를 넣어라. 올라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남들처럼 ETF는 하지 않겠다.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종목을 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삼전 조금. 그다음에 하이닉스 조금. 넣었죠. 조금이요. 조금. 왜냐하면 이제 연습 삼아 한 거니까. 혹시 그동안에 내가 뭐 좀 섭섭한 소리 했어도 이해하시고
친하게 지냅시다. 저는 조금 맞다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본인이 뭘 갖고 있는지 공개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대로 따라 샀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월급 받는 거를 쪼개서 더 많이 사겠다라고 했던 걸 똑같이 따라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지금 수익률이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진중권 씨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본인 신념에 따라 인버스에 투자하시면 되고 저는 계속 코덱스 사겠습니다. 오늘 인버스를 세 번을 얘기했어요. 저는 코덱스 200 사서 재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버스 진중권이라고 해요. 아니 인버스도 있지만 인버스 곱하기 2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곱버스라고 곱버스. 또 하더라고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는 최고죠, 그게. 400 큐큐큐큐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주식을 갖고 계신 분 또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오늘 저녁 6시 이슈 1번지 꼭 보세요. 아 재밌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 그리고 안진건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제 녹화했죠. 예. 어제만 해도 4,800 바로 전에 맞습니다. 4,790 얼마에 예. 했는데 예. 오늘 문 열자마자 4,800 넘었는데 예. 뭐 비록 하루 상관이지만 전체적인 전망치나 이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재밌게 녹화했고요. 예. 여러분들 이제 계좌를 좀 배부르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정보와 또 이제 투자를 좀 머뭇거리시는 분들에게는 의지를 더하는 방송 내용이 될 것 같아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시에 보면은 돈 번다? 돈 번다라고 좀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상황이 좋냐면요. 예.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막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두 개만 끌어올리니까. 근데 1월 들어오면서부터 현대차 날라가지요. 그다음에 조방원, 조선, 그다음에 뭐 방산 원자력 이에 올라가기 시작하죠. 거기다 이제 약간 지금 주춤합니다만 바이오도 올라갈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즐거운 먹방 시간인데 정구승 변호사님 오늘 먹방 하네. 아, 오늘 개 탔습니다. 처음은 아니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죠. 그런가요? 네. 지난번에 한번 했었나요? 예, 지난번에도 괜찮습니다가 아니고 엄청 행운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개를 탔죠. 예, 오늘 생가자미 미역국인데 오늘 좀 특별하게 축하를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1월 18일이 우리 김유정 의원님 생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 딱이네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윤석열 구속 만료일이 1월 18일인데 행복한 생일을 맞고 싶다. 행여라도 걸어 나오는 꼴 못 본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40번째 생일 드디어 40대가 됐네. 그렇습니다. 저랑 유정이는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가장 좋은 선물이네요. 동상. 아니 근데 이거 좀 봐요. 이 가자미가 덩어리가 이거 봐. 아니 진짜 싫어하네요. 거의 이렇게. 이게 양식에서 이런 걸 보통 필렛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덩어리 큰 걸로. 네. 예, 엄청 큽니다. 근데 PD님들이 저를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고맙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가자미가 스테이크 수준이군요. 그러니까 뼈 없이 살만 이렇게 살만. 발라줘서 포크하고 예. 파를 좀 주시면 진짜 맛있어요. 썰어 먹게. 이 뼈 다 발라가지고 있거든요. 좀 식었네. 그런데도 저건 맛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래도 맛있습니다.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고 예. 그 미역이 엄청 많습니다. 미역, 가자미 이거 뭐 아유. 이거 사실 더 뜨거울 때 먹으면 더 맛있는데 준비한 사이에 조금 식었네요. 아유. 근데 진짜 이번에 그 가자미 미역국 한다고 그래서 그 옛날에 여의도에 저 직장 있을 때 그 회사 앞에 미역국집이 있었거든요. 저는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그 이름이 무슨 미역국인데 거기서 가자미 미역국을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드시고요 거기서. 근데 미역국이 우리는 옛날에 그냥 소고기만 넣어서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제주도인가 경상도인가는 갈치 미역국을 끓인다고. 제주도가? 제주도. 예. 갈치 미역국. 그래서 그 비려가지고 어떻게 미역국을 먹나. 근데 또 싱싱하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갈치국은요 진짜 맛있습니다. 비린내 전혀 안 나요.
저희 처갓집이 제주도여서. 아, 제가 먹어본 맞아. 적- 제주도에서 갈치 미역국 간다. 예, 그러니까 갈치 미역국은 제가 못 먹어봤는데 갈치국은 있거든요. 당연히 갈치 미역국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 예. 저는 가자미 미역국이 더 좋습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가자미 미역국을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와. 이게 미역국 저는 이제 대부분의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미역국으로 어떻게 무슨 장사를 해? 미역국집을 왜 가? 집에서 끓여 먹으면 되잖아 하시는데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가자미 미역국도 그렇고 미역국은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제가 보니까 보말 미역국 같은 것도 아, 있고요. 보말. 굴 미역국도 있고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 또 가자미 미역국이 전혀 비릿한 맛 없이 담백하게. 그리고 또 이 덩어리 자체가 워낙에 크니까 여러분들 뭐 식사로는 뭐 제격입니다. 부산이대인님 순살인가요? 예. 네. 근데 부산이대인님 뭐 아시네. 뼈도 주지. 뼈가 있어야 국물이 끝내주는데 경상도에서 이맘때 자주 해 먹습니다. 국물에는 약간 그 해산물의 풍미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산이대인님 뭐 아시는 분인데 이 뼈를 안 들인 게 이 국물이 그 뼈를 해가지고 끓인 거니까 이 육수 낸 국물이 것 같이 같아요. 육수가 들어있으니까 코인 육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애기처럼 때 뭐가 그렇죠. 동그랗게 네. 동전처럼. 근데 진짜 저렴한 거예요. 이게 1+1이면.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저 먹자고 미역국 끓이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미역국 엄청 좋아하지도 예. 않는 편인데, 근데 어느 이제 가족들이 그 경복궁역구청가 어디에 이 가자미 미역국을 잘하는 집이 있어서 사가지고 와서 저도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가격 대비 진짜 그 집 못지 않고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그리고 미역국은 다 뭐 마찬가지지만 거의 소울푸드잖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미역국은 다 한 번씩 먹어봤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나이가 먹고 이제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미역국이 먹을 때면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도 나고 거의 이제 소울푸드 같은 거고 언제나 맛있고요. 일단 미역국은. 근데 이건 가자미가 들어갔는데 이게 가자미가 워낙 크고 좋으니까 이 씹는 맛도 있고 진짜 되게 맛있다. 좋습니다. 미역국 안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는데 전부 다 한 말씀씩 하시네. 손죽도님 미역국은 바다에서 나오는 생물체는 뭐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전복도 맛있고요. 전복도. PM 근데 가자미 사자님 진짜 맛있는 도다리 쑥국도 있는데 그렇죠. 그때 도다리 쑥 최고죠. 장기남 거제도님 낭태 미역국도 맛있어요. 낭태요? 뭐예요 이건? 낭태 미역국? 낭태가 아는 분 뭘까? 있어요? 낭태가 뭘까요?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네, KYA6624님 홍합 미역국도 맞나요? 맞아요. 홍합, 네, 맞아요. 네. 웃음의 살자님 제주도 성게 미역국 맛있어요. 성게도 있죠, 맞아요. 뭐든지 넣으면 다 맛있네. 예. 미역. 완국하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니 정신없이 먹다 보니 완국하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안진걸 소장님 안 오셨네요. 그러니까 오늘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워낙 바빠. 양태라는 양태라는 게 있나 보네. 양태를 낭태라고 하시는 건가? 그걸 낭태라고도 부르는가 보죠. 그런가 봅니다. 그것도 이제 생선 미역국이겠네요. 수수태님 정변 한번 쳐다봐 주세요. 순삭이에요. 와. 설거지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요. 너무 역시 잘 드시네. 그거 드시고 나서 귤 드세요. 그 귤은 타이백 감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 계실 땐 다 소개했는데 타이백 감귤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네, 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바닥에다가 이렇게 하얀 거 깔아가지고 당도를 높이는 거예요. 빛이 13브릭스 이상. 예, 예. 역시 머리가 좋아. 제가 그 청량리에 사무실이 있어서 진짜 청량리 청과 상가를 진짜 자주 가는데 이 정도 가격대는 보기가 쉽지 않고 더 문제는 뭐냐면 청량리 시장에서 사도 택배비가 6,000원이 들어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면 여기는 정말 무료 배송까지 해주니까. 아니 청량리에 사무실이 있는데 비싼가요? 청량리에서 택배를 시키세요? 그냥 가서 사오시면 되지 않나? 지인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아요. 선물을. 와, 엄청 달아요. 난 우리 어렸을 때는 생선을 넣어서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비릴까봐
그러네. 하나도 안 비리네. 와. 동구리님. 어. 제 남편이 타이백 귤 맛없다고 배국민님한테 꼭 말하래요. 맛이 없다고? 아닌데. 엄청 달아요. 달았는데? 네. 저 저번 주에 엄청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엄청 맛있었고 지금도 제가 먹는 게 너무 달아가지고 통조림귤 같은데. 저는 이거 맛있다고 말해달래요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맛없다고 맛없다고. 했어요? 잘못 갔을까? 글쎄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네. 일부 인원 중에서는 신 거 좋아하시는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여기가 십체음샘이 아플 정도로 엄청 답니다. 네. 왜 그랬지? 뭔가 아마 이분은 진짜 두 가지죠. 뭐 잘못 갔든지 아니면 취향이 좀 다르든지. 이거는 꼭 그 외국에 오렌지 먹는 그런 맛이잖아요. 당도. 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달아요. 이상하다. 아마 이제 좀 집에서 요즘에는 뭐 이런 숙성한다고도 하니까. 근데 이미 이미 맛없다고 그러면 이미 이상하다. 숙성을 안 해도 이게 맛있는데. 저희 랜덤으로 집어 먹는 건데. 저 맛있는데. 주변에 이거 드리고 다들 깜짝 놀라셨어요. 이거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맛없다고 그러시면 입맛이 없으신 건데. 너무 고급이신가요? 와, 진짜 다네요. 아. 거미줄 최정환님은 상당히 이 요리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미역과 생선 조합이 잘 어울려요. 맞아요, 그렇죠. 블루장미님, 미역은 마른 미역으로 오나요? 그렇죠. 야. 근데 이제 그걸 다 바로 그 해가지고 너무 잘게 하면은 맛이 없어요. 좀 길게 돼 있는데 아까도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구입하시면 미역 들어있는 게 조금 많아요. 그러니까 좀 덜어내서 끓이는 게 그 육수 대비 좀 맞는 것 같다. 미역이 얼마나 긴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설거지까지 다 해버려갖고 저도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2개째 먹고 있거든요. 귤을 엄청 단데. 다 드세요. 두 번째 것도 단데. 어떻게 잘못 갔을까? 간혹 가다가 이제 조금 햇볕을 덜 받은 아이를 드시고 그러셨나 보다. 근데 정말 이 타이백 얘는 이거 만들 수가 없는데. 그 뭐 뭐든지 뭐 완벽할 수는 없고 항상 바이어스는 조금씩 있는 건데 아마 그 바이어스가 아닐까?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그럴 때는 한 번 더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어제 그 전문가들이 삼성전자 얼마까지 갈 거다 이렇게 예상도 했어요? 종목에 대한 전망은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뭐 업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와 반도체가 열풍이니까 과연 이것이 거품이고 버블이냐에 대한 분석은 했는데요. 뭐 얼마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는 딱히 두 분 다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 안 나는데 최근에 미국 어디에서 나온 게 21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를 잡은 게 있어서 지금 한 14만 원대니까 아직도 여지가 엄청 거기에 따지면 높은 거죠. 남아 있는 거죠. 그래요. 어제 그 녹화를 해서 오늘 6시에 공개하는데 그 예고 한번 잠깐 볼까요? 올해 5천은 무난하다. 올해요?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안에. 그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의 좋은 정책 주가가 뛰어가지고 떼돈을 벌고 있다. 오늘 박근혜 쫓아나면서 세상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윤석열이 나와. 왜 안 바뀌는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건 윤석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를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많이 뛰었다고 막 자랑을 해요. 한국의 부동산 불패의 근원은 집값이 계속 올라서가 아니에요. 집값이 빠지면. 저 삐처리 하니까 더 궁금해지네. 저게 핵심인데. 저게 핵심인데. 6시에 봐야 되겠네. 정말 재밌게 녹화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새로운 걸 배우기도 하고 새로운 제가 몰랐던 걸 알게 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 이슈 1번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재미도 보장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광수 대표가 상당히 그 재밌게 잘하죠. 요즘에는 BTS 스케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전국 지역을 다 누비시기 때문에. 우리 그 정구승 변호사 방금 이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셨는데 맞아.
장현민님, 정구승 변호사님, 사모님 순산 기도할게요. 그래요? 곧 이 가자미 미역국을 드셔야겠네. 진짜 오늘 여러 가지로 축하할 일이네. 애국자시네. 하태룡님, 정어리 TV에 부탁드립니다. 12시 전후로 밥맛 떨어지는 논제는 되도록이면 피해서 처음이나 끝부분에 배정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정말 금요일 먹방은 저도 기대가 돼요. 야, 이거 이번에는 뭘까 하는데 가자미 미역국 너무너무 맛있게 드셨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리 데워놔서 살짝 식었는데요. 이거 진짜 뜨겁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가자미 미역국은 생각을 못했네요, 진짜.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미역국을 생일 그러니까요. 맞은 거라고 함께해서 더 의미가 감사합니다. 있네. 예. 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좀 남았네 국물이. 물이 없는데도 저 다 먹고 귤 2개 먹어서. 오 저도 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하셨네요. 다 네. 비웠습니다. 핥았습니다. 한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진행 안 하면 다 먹을 건데. 예, 진짜 맛있네 이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장현미님, 크리스탈님, 최송환님, 락님께서는 앵커님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어젯밤에 보내신 분인 것 같은데요. 예, 감사드리고요. 아브라카다브라 거울님께서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예, 아브라카다브라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져라. 다 이루어져라. 아, 그렇죠. 노래도 네. 노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오늘 또 이렇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거 일주일 먹으라고 하셨잖아요. 참 열심히 그거 차도 먹고 예. 하루에 한 숟갈 아주 떠서 드시고. 예, 떠서 그래서 오늘 일주일 그렇게 잘 버텼습니다. 오샷이 네. 얼굴이 좋으시군요. 미모도 업그레이드 됐습니까? 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뜨거운 물에다가 타서 먹었는데요. 예. 진짜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 그러니까 기분이 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술을 많이 먹게 돼요. 몸이 건강하다. 그게 단점이 있는데 근데 진짜로 술 드신 다음에 이거 드시면 좋아요. 훨씬 좋지 않아요? 해장각이에요. 완전 해장각이에요. 저는 제가 막 달달한 걸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그 커피 대신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꿀 넣어가지고 저번에 차 만들어준 거 제 집에 와서 해봤거든요. 저는 그게 훨씬 좋더라고요. 예. 그게 훨씬 좋아서. 저도 그렇게 먹었어요. 꿀 넣어서. 예. 저는 매일 아침에 꿀 넣어서 먹거든요. 예, 꿀 한 스푼 넣으시고 조금 쌉쌀한 거 좋아하시면 이것도 한 2스푼, 3스푼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스푼 넣고 꿀 큰 거 한 스푼 넣으시면은 적당하게 좀 배합이 되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드시면 너무 좋더라고요. 몸이 좀 뜨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저는 정어리몰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제품 싸게 팔아달라 부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참 좋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정어리님 그리고 애청자님들 우리 국민들 또 세계 모든 사람들 꼭 같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 백년진고예요. 이거 진짜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데 가격이 엄청 싸죠. 그렇죠. 이거 어제 김병주 의원이 그랬던가 누가 그랬던가 이 정도면은 한 20만 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29,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귀한 거를 모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일본에 가서 선물할 때 이걸 했다고 하던데요. 저 홍삼 제품을 정관장 유산 그렇겠죠. 예. 나 그거 보면서 백년진고를 했으면 딱인데 그러면은 100년 이렇게 그 역사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 선물하실 줄 알았으면 내가 청와대로 그걸 보내드리는 건데 깜빡이지. 그러니까 3만 원으로 건강도 지키면서 비싼 거 살 차액으로 오늘 6시 이슈 네, 그렇죠. 일본제에 나오는 주식을 좀 사서 돈을 좀 불리시는 일석이조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렇게 생각이 해서 들어요. 걸 하나 더 사고. 그렇죠. 네.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사면 계속 먹으면 계속 건강해지겠죠. 감기가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거 뜨겁게 차로 예. 드시면 꿀 좀 넣어서 진짜 괜찮아요. 가격을 좀
저렴하게 했더니 귀한 걸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설날에는 한 병에 20만 원씩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근데 진짜 뭐 우리 가성비라는 표현을 하니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은 백년진고 드셔보시고 뭐 이제 홍삼을 주로 많이 드신 분들은 다 드셔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뭐 저도 이제 뭐 정관장이라든지 여러 제품 먹어봤습니다만은 절대로 뒤지지 않는 상품임을 뭐 저도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강해요, 막강. 예. 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요. 김유정 의원님, 김정국 원장님, 박영식 앵커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선고 기대가 됩니다만 뭐 제가 말씀드렸죠. 선고 형량이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 윤석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만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들은 우리가 빨리 잊기를 그리고 빨리 지치기를 바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 지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졸음이 올 때 혼자서는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